안녕하세요. 범블한복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의약품, 안보 영향 조사 개시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관세 절차에 돌입하겠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의약품, 반도체 칩, 수입품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을 한 건데, 이거 관세 본격적으로 세팅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 볼 수 있겠죠. 이거 반도체 관세가 본격적으로 매겨지게 되면 상당 부분 자본시장이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건데, 다행히도 나스닥은 어제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다시 보합세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우가 0.78, 나스닥이 0.64, S&P 500이 0.79 정도로 살짝 보합선에 지금 머물러 서고 있습니다. 간을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관세 정책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완전히 달라져 있어. 그만큼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매일매일 바뀌는 거. 트럼프 스스로는 이걸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맞다이로 해서 관세 협상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와중에 마이크론, 대표적인 미국의 반도체 기업 아닙니까? 여기서 미국 내 생산을 50% 이상 하겠다고 풀악셀을 지금 밟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훨씬 높죠. 이게 지금 미국 자체 내에서 트럼프가 불만인 거라.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 시장을 다 먹어버리고 있으니까 관세 때리겠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자국 내,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생산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준을 따라서 관세 매기는 그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마이크론이 치고 나가는 자신감, 그 근자감은, 근거 있는 자신감은 바로 자국 내 생산 비율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얘기고, TSMC 역시도 어마무시한 천문학적인 어떤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 반도체 투자는 계속적으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가 빠지면 결국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전자 3분기째 영업이익이 뒷걸음질 칠 전망이고요. 1분기 저점 다지고 다시 반등할 그런 어떤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도 지금 슬슬 시동을 걸고 있죠. 미국 AI 인프라 구축에 4년간 5천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원에 이르는 어마무시한 규모의 AI 인프라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엔비디아가 AI 슈퍼컴퓨터를 전량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라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있다는 거. 마이크론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도 자국 내에서 생산을 이뤄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SK하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지금 경쟁 면에서는 후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휴대폰 부분은 중국 공장 피하고 인도에 또 많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빠져나갈 구멍은 있는데, 여전히 미국 반도체 기업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기초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애플은 이와 반대 상황이죠. 90% 중국 공장에서 다 제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트럼프 롤러코스터 관세에 따라서 애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미리 사야 할까 이런 고민이 나올 정도로 400만 원에 이르는 아이폰을 들고 다니면 이게 휴대폰이야? 어마무시, 가전제품 중에 거의 TV 42인치, 65인치 정도 해당되는 가격 아닙니까? 중국산 사면 이 정도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관세 쇼크 때문에 아이폰 난리가 났습니다. 사재기 현상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아이폰 미국 내에서 무진장 비싸질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들리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정말 미국에서 아이폰이 과연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 정답은 90% 이상이 중국에서 애플 제품이 생산이 되고 있다는 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생산 모든 공정을 자국 내,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이 가두리를 딱 쳐놓고 제품을 찍어내겠다는 그런 어떤 계획과는 반대로 실질적으로 애플은 상당히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장을 기반한 어떤 이 반도체 산업이나 또 휴대폰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관세에 휘둘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고,
이런 애플 쇼크 정말 400만 원 내야 될까? 이거 아이폰 들고 다니기 무거워서 이 가격 때문에 이 심리적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트럼프는 역시 애플도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자국 기업 보호로 돌아설 가능성 아주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애플이 중국에서 인도 쪽으로 공급 라인을 유도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이 관세를 때려맞게 되면 S25가 227만 원. 와, 어마무시하다. 애플은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관세 때려맞게 되면 394만 원 정도 됩니다. 정말 400만 원 가까운 그런 가격을 지불을 해야 하는데 이거 뭐 완전히 지금 휴대폰 업계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애플이 1분기 아이폰 출하량 빨리 밀어내 10% 급증할 만큼 미국 관세 대응 전략에 막 분주해 하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의 이 휴대폰 특별히 반도체 부분의 관세를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애플 현상은 단순히 이 해프닝이 아닙니다. 고스란히 한국 부동산 시장하고도 딱 연결이 돼 있어요.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아이폰이 400만 원 오를 동안 아파트는 역으로 곱하기 2배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왜? 자본 가치가 지금 미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가두리 안에서 모든 생산 공정이 움직여져야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중국은 이에 맞서서 미치도록 수출 돌파구 찾기 위해서 위하나 저라 하겠죠.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금의 움직임인데 뭐 모든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환율과 금리라는 가두리에 딱 갇히고 맙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이 더 이상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격적인 스페이스가 없다라는 얘기야.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국채 가격이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아니 증시에서 지금 재미를 못 본다면 미국 국채 쪽으로 이동하는 당연한 안전 루트, 안전 자산 미국 국채 아니었습니까? 근데 국채 가격이 그냥 내리꽂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안겨줘야 할 이자 부분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기존 트럼프의 계획은 국채 통해서 미국의 5경 정도 되는 이 부채를 좀 막기 위한 어떤 플랜이었었는데 이게 계획에서 조금씩 어긋나가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하는 말들이 스마트폰, 뭐 애플 제품이나 등등 반도체가 예외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나는 내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자신의 입장을 지금 공고히 하고 있는데 어쩌면 뭔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여지를 주면서 상당히 지금 이 관세를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뭐 의문부호를 딱딱 찍을 만한 그런 어떤 여지들이 많죠. 아무튼 또 자동차 관세도 뭐 앞으로 조금 이게 또 유연하게 또 진행이 될 가능성도 많고 어차피 트럼프는 성장 지향형인 사람입니다. 뭔가 성과가 있고 결과가 있고 경제적 지표가 확실하게 나와야 하는 그런 기업인이었고 또 투자자였고 또 뭐 부동산 일고서 어마무시한 부를 축적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 지표가 나락가게 된다면 결국에 와서는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관세 추가를 면제하겠다라는 어떤 시사하는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결국 트럼프가 말하는 유연성이란 뭔가? 결국 내고하는 겁니다. 협상에서 미국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이런 내고에서 탈락하면 유연성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무한대 직진하는 관세 스트라이크를 삼진아웃으로 맞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가장 위태위태한 비안전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이런 자본시장의 변화를 고스란히 그냥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가장 노출된 어떤 이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현대자동차도 뭐 미국에 서둘러서 200억 달러 한 30조 정도를 미국에 전격적으로 투자하면서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뭐 이게 지금 엎침대 덮친격으로 뭔가 좀 돌파구가 마련된 듯 했지만 중국에서 딱 이렇게 히토리오 수출을 중단을 해버리면서 뭐 엎친대 덮친격이죠. 전기자동차 만드는 데 있어서는 히토리오가 상당 부분 중요한 어떤 원료로 작용을 하는데요. 현대차도 중국 의존도가 좀 높은데 지금 회사
중국 의존도를 조금씩 낮춘다는 건 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위기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중국이 전 세계 가공 히토류의 약 90%를 차지하는 이 막강한 공급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관세를 때려 줘줘도 지금 기본적으로 공급 라인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좀 전에 말씀드린 듯이 히토류들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 원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중국이 탑을 찍을 수가 있었나? 미국이 자체적으로 히토류를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2010년 이후에 중국의 히토류 전략의 가장 큰 특징, 중국이 97% 독점해서 수출하는 전략에서 이제는 해외에서 생산된 히토류를 수입, 그러니까 생산해서 비축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중국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공급 라인을 90%를 지금 선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브릿지가 없이는 이 관세 보호무역의 톱니바퀴가 이게 제대로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결국 한국 같은 중간재 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겠죠. 이거 부동산하고 딱 연관시켜서도 중국 부동산이 5년째 극악의 침체를 겪었잖아. 당연히 이게 선제지표거든. 이게 한국 부동산도 이 중국 부동산과의 어떤 결착력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한국 부동산의 운명적 궤적을 분명히 중국 5년의 부동산 침체에서 고스란히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자꾸 거부하잖아. 뭔가 자체적으로 부양하고 뭔가 가격을 좀 거품을 띄워가지고 펌프질해가지고 정말 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냥 호가세로만 올리고 기대 심리로만 그냥 받쳐주는 그런 좀 허무한 어떤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완전히 허상의 어떤 이 가치 체계라는 얘기죠. 관세는 결국 이렇게 자원 전쟁으로 흐르고, 이로 말미암아 신축 분양가는 원가 상승분 그대로 밀려 올라가서 끝없이 분양가는 계속 신축 쪽에서는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축 쪽은 좀 어느 정도 좀 이 관망세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구축 매매가는 이런 관세 정책에 의해서 자본시장이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에 이 관세와 환율 때문에 상당 부분 약세로 돌아갈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이런 의미에서 자원 전쟁에서 가장 큰 어떤 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고려아연이 이 히토리를 유일하게 한국에서 지금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뭐 쩔쩔 맬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320억 규모의 어떤 수출, 상당한 어떤 파일을 지금 넓혀 나가고 있는데, 미국의 관세 협상 충분한 어떤 카드가 될 수가 있겠고, 아무튼 고려아연이 이렇게 유일한 공급망이었던 점, 결국 수요가 엄청 어찌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고려아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근데 수요가 폭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이 관세 보호무역 상황에서 뭐 유일한 어떤 돌파구를 찾는 어떤 기업이 될 수 있었듯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급도 죽어가고 있어요. 건설사가 지금 죽어나가고 있잖아. 수요도 말할 것 없습니다. 계속해서 손절을 치고 있고, 거래량 손절 현상은 극도의 지금 상승세를 지금 꺾어내리고 있는데,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0억에서 26억, 1년새에 6억 올랐다고 얘기를 하지만, 기존 초기 분양가가 시스템 가구 담합 20개사가 과징금 180억 때려 맞았습니다. 그만큼 이 빌트인 가구들에 대해서 뭐 부당한 어떤 가격들을 계속적으로 높였기 때문에 분양가가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환장을 노리시죠. 그냥 뭐 이 아파트 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어떤 식으로 가격이 설정이 되고 이 빌트인 가구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격 거품이 끼었는지 모르잖아요. 심지어 이 금융권까지도 둔촌주공에 달려들어가지고 농협우리은행은 둔촌주공 대출 3천억 더 늘려버리고요. 앞으로 계속 이 아파트는 오를 거다라는 이 허상의 어떤 계속 기대 심리를 부어주기 때문에 이 더욱더 지금 관세 정책으로 인한 미국의 자본시장의 대변화와 또 세계의 모든 자본시장의 어떤 이 움직임, 리스크에 의한 이런 어떤 움직임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박살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펌프질을 해댔으니까 지금까지 올랐던 모든 상승분들이 모두 다 고스란히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부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대 은행이 깡통 대출 4조 훌쩍 넘어버리잖아. 환율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판에 이런 식으로 부실 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버린다면 깡통 대출은 원금 회수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무수익 여신 24.2% 지금 급등하고 있는 추세고,
지금 뭐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우리은행까지도 부당대출, 친인척 관련 730억, 기업은행 역시도 뭐 882억 달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런 부당대출을 통해서 부실대출 나가고, 그리고 아파트에 계속해서 금융권이 펌프질하면서 뭐 3천억, 5천억, 뭐 1조까지도 계속해서 잔금 대출에 대한 어떤 추가적 대출을 해주니까 아파트 자체 이거 결국에 가서는 부당하게 형성된 이 가치 체계가 완전히 지금 뭐 자본시장의 대변화에서 붕괴될 가능성도 엄청나게 있어 보인다는 얘기. 지금 공급 라인 보십시오. 건설사들 상장사도 부채 비율 500%가 넘어. 불안한 7월 위기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백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웅건설이 날아갔습니다.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만큼 자금 경색에 빠져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다가 돈을 몰아준 금융권 앞으로 돈을 어떻게 회수를 해야 돼? 답이 없다는 얘기죠. 고스란히 부실 대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깡통 대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공급 라인에서 이상이 생기면 당연히 심리가 확대되기 때문에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0.25에서 0.11 상승세가 반토막 났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물이 7천 건 정도 요새 증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선을 지켜보자 부동산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다라는 이상한 또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죠. 지금 매물 보시면 8만 7천 건에서 8만 4천 건으로 훅 줄었어요. 지금 서울만 3천 건이 줄어들었는데, 이거 집주인들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지금 부동산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 높아요. 이게 예전처럼 그냥 부동산 일반적 궤적 사이클 안에서 하락하고 상승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런 궤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는 자본시장의 어떤 모든 금융적인 어떤 영향력들이 부동산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박살나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 버틸 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전처럼 독자 노선, 그냥 뭐 스스로 독도가 되면서 나의 길을 가련다 하고 자신의 어떤 가치 체계, 자산 체계를 끌고 갔던 그런 시대는 완전히 가버렸다. 그래서 부동산의 극악에 베팅을 할 수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매물을 이렇게 서둘러서 등 뒤로 숨기는 거, 이제 국내 변수로는 가치 경쟁력을 못 끌어올려.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기존 자산 시장이 완전히 바릿강으로 깎이게 될 거예요. 환율과 금리는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의 아킬레스건이 될 거고, 매물을 등 뒤로 감추는 집주인들의 선택, 최악의 선택될 가능성 많고요. 반대적으로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투매로 던지고 나오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저점의 기회비용, 저점의 진입, 또 엄청난 문이 열릴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판의 일수, 부동산 시장에서 특별히 내가 빨리 진입해야 되겠다, 또 내가 조금 더 늦게 팔아야 되겠다라는 이 잘못된 판단들은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잘 들여다보시면서 접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의 지금 관세 양상이 뭐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정책이 바뀌어 있어. 그 정도로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아무튼 엄청난 대격변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 고스란히 한국은 이게 튕겨낼 만한 방어벽이 없어. 그만큼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악재를 몇 곱절로 더 떠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뭐 무주택자들, 1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회가 될 것 같고, 집주인들에게 있어서는 잘못 오판하면 큰 리스크를 또 맞게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빰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